자, 이번에 실전 사례가 아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다음에 은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실전 사례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보시오. 2013 타경 5284 공주시 정하면 문천지 5-5죠. 근데 여긴 지목이 뭐죠?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2억 2,900짜리가 1억 1,200까지 떨어져서 1억 6,3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안면이죠. 2014년도죠. 이게 언제냐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개발하는 바람에 세종시의 땅값이 올라가고 그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에 다세대나 이런 집을 질 수 있는 땅이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근데 이 세종시에서 한 10분, 15분만 가면 공주 입구에 정안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 공주에서부터 세종시까지 가는 게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10분, 15분 똑같이 가는 변두리의 땅은 100만 원. 여기 땅은 4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전원주택 짓다고 했어. 그러면 그 안에 올라있는 100만 원짜리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땅이 원래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갔었던 땅인데 세종시가 개발이 되면서 4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 땅의 경매가 나온 겁니다. 도로 따로 도로 준공이 안 난 겁니다. 요 땅 따로 요 따로 20개 따로따로 경매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도로가 있죠. 도로. 여기 보면 도로 여기 도로입니다. 제가 이 도로가 따로따로 경매가 나왔거든요. 보면 이게 물건번호 5번이죠. 물건번호 2번인가 얼마가 그 도로만 경매로 나온 건데 제가 봤더니 누군가 도로만 신건으로 1,000만 원을 더 써갖고 낙찰 받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도로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인데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40만 원씩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만 원씩 가면 800평 얼마예요? 4,8점 3억 2천 원이에요. 그 감정가가 얼마씩 였죠? 2억 2,900에서 1억 2천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억이라는 돈이 그냥 남는 땅이야, 이게. 높게 써도 1억 5천이 남는 거예요, 보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주에 있는 공인주택도 확인한 테더니 거기 40만 원은 지금 불티나게 팔리니까 무조건 갖고 오래나 보고. 40만 원 그냥 바로 팔아준다고. 자, 공주시에 제가 이것이 사용승낙도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사실은 공주에 갔습니다. 공주에 1층 가면 공주시에 가면 1층에 시청 들어가면 왼쪽에 허가과라고 있어요. 건축과 따로 허가가 따는데 허가과에 들어가면 허가에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신고 이렇게 과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침 내가 갔더니 그 건축 신고하는 담당자는 없고 허가 담당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허가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여기 현황 보고 지목이 대지인 거 보더니 이건 뭐 도로에다 사용승낙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말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담당자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공주시 담당자에다가 직접 내가 질의를 했어요. 이 땅에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 나느냐. 질의 내용.
정안면 문천이 5-1번지 주택 신축 시 현재 진입도로 사용하고 있는 문천이 5-6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 문천이 5-1번지는 비도시 지역으로 아까 읍 미만의 지역은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읍 미만의 지역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44조와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주의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건 내줄 수 있다. 5번지 1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 토지에 의해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인다. 건축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 더 볼게요. 충청남도 논산시 상면을 학당리 대지가 얼마냐? 302평입니다. 2,700이 2,200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300평이죠. 평당 얼마 가는 거예요? 10만 원. 예? 평당 15만 원은 가요. 15만 원 가면 300평은 오면 4,500원 가야 되죠. 근데 감정 가격을 얼마에 시작했어? 2,700에 시작했는데 뭐만 매각이야? 토지만 매각이에요. 토지만 매각의 이유가 뭐냐면 건축물 등기부등본도 있고 건축물 관리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리식 주택으로 무허가로 새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채무를 갚지 않으니까 상원 농협에서 토지와 건물을 다 경매로 집어넣는데 판사님께서 있는 현황에 있는 건물과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건물이 다르다고 담당자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얘기했더니 그럼 없는 건물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놓고 땅만 경매해라 해서 땅만 낙찰을 받고 사실은 건물을 200만 원에 그냥 샀어요. 제가 건물 주인 만나서 200만 원 주고 사고 200만 원 주고 산 거에 여기에 보면 가등기도 있고 설정도 있는데 경매로 산 땅은 가등기와 설정이 지워지는데 일반 매매로 샀기 때문에 설정과 가등기가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사는 걸 상월농협에 가서 지어달라고 얘기해서 지어줬고 가등기도 소송을 해서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으려고 해서 다 팔으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야 보십시오. 땅은 우리가 파는 300평 여기인데 여기는 뭐야? 도로죠. 도로에서 보면 다른 사람 땅이 여기 중간에 있죠. 다른 사람 땅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 도로의 이만큼을 남의 땅을 점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300평이 아니라 한 350평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살라고 내놨더니 공인중개사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 다른 사람의 땅이 있는데 우리가 사놓고 나서 다른 사람이 막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길래 제가 이걸 팔기 위해서 논산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 보면 지금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새로 싹 사가지고 집이 이렇게 새로 싹 고친 겁니다. 여기 앞에 다른 사람 땅이 있는 거고 이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민원 요지. 상월면 학당리 158번지에 토지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44조에 의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성이 없어도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당시 위 토지의 사용성이 있어 또다시 사용성이 필요한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도로에 관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논산에서 신이었죠. 건축법 3조 제1항 규정이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상면을 확달리 158년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의 시설물 경우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데 여기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미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사실은 보면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여기 내가 이거를 집이 없는데 처음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앞에 땅 주인 사용자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지어져 있죠.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4조, 45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인데 만약에 건물이 지어진 거 없이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을 테니까 44조, 그러니까 45조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담당자가 안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도 있지만은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이 혹시 길을 막는 경우에는 자, 그럼 또 얘기가 이제 또 처음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건축 허가를 냈을 때는 그 진입도로는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진입도로는 사도 허가를 받은 걸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지적도에 도로가 없을 뿐이지 건축법상은 도로가 있는 거예요. 사도가 있는 거예요. 막았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민법에 의하면 막을 수가 있고 건축법에 의하면 못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얘기할 때 민법을 갖고 얘기할 것이냐 건축법을 갖고 얘기할 것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의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에 뭐로 나와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사도 개설 허가 없이 어떻게 건축 허가를 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다른 사람을 왜 현황 통로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황 통로로 썼다는 얘기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도 개설 허가는 아까 10m 미만이 2m만 해도 도로 되는 건데 아까 거기 10m 미만이죠. 그러니까 현황이 2m만 됐어도 그건 사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로 봤을 때는 그건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는 사람이 있고 투자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다투게끔 되면 어디로 가냐면 판사님 앞으로 가죠. 그럼 판사님한테다가 저 사람은 민법에 의해서 이거는 내가 막았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저걸 쳐야 됩니다. 하고 요구했을 때 판사님이 누구 소리를 들어주는 거는 판사님 마음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이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법을 요구하지 않고도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우리 부동산 소송이라는 책 1에 2에 보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미 막지 못한다는 것을 판결만 받은 것이 있어요. 건축법 아니라 무슨 법으로? 민법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도. 저희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도로에 대한 것을 4m를 이렇게 받은 거를 가지고 내가 유튜브에다 이미 올려놓은 게 있더니 어떤 분이 전부터 댓글을 달았더라고. 자기가 해서 봤더니 1.7m밖에 안 해주더라. 4m가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거기 답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답변을 하게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소송을 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제일 먼저 청구 취지죠. 청구 취지에 통로를 내달라고 그랬어? 4m 도로를 내달라고 그랬어? 아니 그건 모르지. 그 중간에 어떤 조건으로 소송을 했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판사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담당자에서 이럴 땐 내주고 이렇게 안 해준다듯이 제가 많은 소송을 하니까 이번 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판사는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건축법, 민법, 그 다음에 민법의 이제 주의토지 등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통로를 내줘야 되는데 주의토지 통행을 통로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거를 가지고 내줄 때는 4m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건물이니까 건축법상 4m를 좀 허락을 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더니 판사님이 그래라 하고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민법에 주의토지권 판결 내주십시오. 현황이 얼마다? 2.7m다.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현황 도로가 있는데 내가 그걸 4m로 하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4m로 현황 도로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판사님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현황 도로를 측량해서 신청하라 그러니까 측량하는 사람 현황을 측량했더니 4m로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4m가 돼 있는 걸 가지고 판사님한테 갔더니 4m로 해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1.7m 가지고 현황도 그대로 만들어 놨어. 1.7m 갖고 판결을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가기 전에 땅 주인에게 얼른 가서 당신 4m 되는 만큼을 현황도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가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고 동네 사람 알다 보니까 4m 도로 현황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가지고 주의토지로 인정해달라고 했더니 판사님이 그 현황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측량해서 해라고 측량감사를 보냈잖아요. 측량감사가 4m가 이렇게 현황도로 돼 있습니다 하니까 그대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했더니 1.7m밖에 안 해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내가 그걸 뭘로 답변서를 쓰겠느냐고. 저희 이 얘기는 소송을 하고 진행되는 걸 모두 알게끔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라고 간다는 얘기. 제가 우리 변호사하고 내가 협집에서 같이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뒷받침을 다 해요. 그렇게 하고 나는 법리적인 걸 가서 변호사를 설득시키는 거는 나보다는 변호사가 잘해요. 그렇지만 변호사한테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주장을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땅 주인에게 당신 이렇게 가서 만들어 놓으십시오. 틀림없이 판사님이 소장에 들어오면 현황을 감정해라. 현황도로가 있는 걸 감정을 해라. 할 텐데 그 감정하면 감정해서 지적대 표시된 걸 가지고 해줄 것이냐 마실 것이냐 하는 것이지 1m가 되느냐 2m가 되느냐 3m가 되느냐는 판사님이 안 따지는 거예요. 현황 도로를 가지고 만드는 거. 하고 측량한 사람이 측량한 거 갖고 따지는 거고 측량한 사람이 감정이 거기가 얼마입니다 하면 그 가격 갖고 이렇게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비싸게 감정했냐? 싸게 감정했냐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미만의 지역에 건축법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담당자가 적용하면 또 적용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죠, 이렇게. 집이 있어갖고 여기서부터 뭐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뭘 했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지적성 도로가 없죠. 이쪽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적성 도로 없잖아요, 여기요.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이 땅인데 여기 보면 현황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현황도로는 이렇게 있죠. 그럼 출입에 지장이 있어, 없어? 출입에 지장 없죠.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은미만이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논산에 있는 상월면에도 담당자가 안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해준 이유가 이미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해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죠? 없죠. 없다 보니까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이건 허가를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지 됩니다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땅 주인이 내가 소송을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행정소송은 이길 것 같으니까 이 법 다 해갖고 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괜히 소송했다가 치면은 담당자한테 찍히면 영원히 못하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일단은 나는 확신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확신이, 땅 주인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괜히 내가 소송까지 해갖고 이 담당자하고 밑보일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까처럼 건물이 있었을 때는 되는 조건으로 판단을 했고 하나도 건물이 안 졌을 때는 상수낙을 받아오는 쪽으로 담당자의 주관이 그런 식으로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봤더니 이 집이 100년이 됐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질의도 했는데 자 보십시오. 타인 대지를 진출을 계획하실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를 받아야 합니다. 진정된 이변, 유권 해석 기간이 아니라 답변이 불가합니다. 3번, 건축물 대상 건축법 이전 건축물을 보여주며 당시 건축물 관리되지 않은 건축법 이상, 그러니까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현황도로를 보고 건물을 보여주며 당시 도로에 설치되는 관에는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여기는 보면 건물이 있으니까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걸 이용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봤더니 이게 100년 전, 건축물 관리제 100년 전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법, 그러니까 현재의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지었을 때에 그 당시의 법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100년 전에는 건축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현재의 건축법에 의해서 그거 갖고 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보게끔 되면은 제가 이런 경우에도 담당자하고 몇 번 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건축물 과장에 보면 관리자 항상 앞하고 뒷장 두 장이 있거든요. 그 보면 뒷장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건축 허가일, 착공 날짜, 준공 날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담당자가 허가 날짜, 착공 날짜, 준공 날짜가 있을 때는 그걸 갖고 정식으로 건축허가 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땅 주인의 사용승을 받고 안고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허가 날짜나 착공 날짜가 없이 준공 날짜가 있을 때는 이거는 양성화 시킨 거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날짜도 없고 준공 날짜도 없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지어갖고 처음부터 땅 주인의 사용승을 받고 무허가로 지었다가 나중에 양성화 시킨 건데 어떻게 땅 주인의 사용승을 받은 걸로 봐서 또다시 사용승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이 법에 이 땅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듣고 나다 보니까 그 담당자 얘기가 맞다 싶은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게 건축물 관리장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황 도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출입에 제한이 없는 도로로 담당자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또 후에 가면은
이런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개발 효과도 상수를 막 그냥 해준 경우도 있어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법리 내용으로는 반드시 1 더하기 2는 2다 하고 정해진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완화해서 적용하는 경우 이게 전부 다 담당자의 주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4m의 도로와 땅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완화해서 적용한다.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다. 이 세 개는 담당자의 주관이 강한 거죠. 그러면 교수님 저거 소송에서는 어떻게 이길 생각이셨나요? 소송 아까 해보자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밀어붙이려고 아니 읍미만의 지역은 그걸로 해갖고 읍미만의 지역은 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 폭이 한 3m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하고 허가를 내줘도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판사님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은 이겨요. 상대편에서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는 그 뭐 어떻게 되고 이제 대부분 행정소송을 해보면은 상대편에가 변호사를 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주도고 대부분 제가 10번이고 20번 행정소송을 해보면은 변호사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요. 그 시스템 3명이 2명 내지 3명이 그러니까 밑에 담당자부터 그 위에 직급 위 직급 사람들이 해갖고 허가를 내줬고 뭐 했고 불허가를 내줬던 그 서류가 다 있잖아. 그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변호사가 이제 하게끔 되는데 아까 저기 우리 제주도 거는 그런 서류가 없잖아요. 어류가 없으니까 그냥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변호사는 판사님한테 가서 얘기한 게 그거야. 너 뭐 저기 뭐 도로를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왜 도로를 지정하지 않았느냐 부작위 위법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부작위가 되려면 너희들이 도로를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해줬을 때 부작위지 아무 소리도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해달라고 해주도 않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부작위냐. 그러니까 일단은 부작위가 되려면은 도로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해라. 그래도 안 해주면 부작위다.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판사님도 맞다. 이건 상대편이 맞다. 그러니까 당신 건축허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 발열하게끔 되면은 그때 그 부작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잠시 소송, 그 행정소송을 좀 중단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했다가 변호사 할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소송 상담 바꿔요. 누구를 봐요? 변호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위 있는 사람. 왜? 그 내용은 서류는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으니까 변호사한테도 보여줄 수도 없고 그걸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딱 2명, 3명에서 우리 무슨 사건 변호사를 누구누구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를 누구누구로 변경합니다. 그럼 변경한 거 여러 번 봤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공무원으로 했다가 어느 정도쯤 지나게끔 되면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파고 들어가면 담당자를 또 바꿔버려요. 그쪽 그 서류를 다 볼 수 있었고 관리했던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부작위 위법이다 하는 것은 변호사가 답변을 하고 부작위가 위헌하니까 정식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얘기는 이제 가면 변호사 빠지고 담당 공무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담당 공무원하고 또 다시 또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는 것이 대부분 맞아요, 보면. 그렇게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행정소송에서 제가 이겼던 거는 농지증 안 해주면 100% 이깁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답변서에다가 우리가 못 봤던 허가나 뭐 이런 조건에 내주던 서류가 판사님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내용이 거기에 허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저기 공무원들은 그거 보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었기 때문에 니들이 이걸 갖고 부작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가 이길 때쯤 됐는데 그 상대편에서 그러지 말고 이러이런 신청 서류를 다시 바꿔서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다. 그럼 허가를 내주면 우린 취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허가를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소송했던 걸 취하시킨 경우가 몇 번 돼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판결이 나지를 않고 이기고 지고 판결이 난 거는 농치증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신청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해줬는데 변호사가 하고 얘기를 하면은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럼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신청하겠으면 해주겠냐 그러면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 변호사하고 담당하고 그러면 해주겠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해갖고 바꿔서 우리가 보고 신청을 다시 하라 허가 신청을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그 대신에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우리가 소송은 취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서로 이게 협상이고 조정인 거죠.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건축법을 적용을 완화해서 한다 그랬죠. 완화해서. 여기 보시면 경주군, 경기도 여주군 간암면 심성리죠. 면리죠. 여주군이고. 근데 지목이 뭐예요? 대지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했더니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이 도로가 한 2m밖에 안 되고 여긴 도로가 없죠. 없는데 여기 뭐야? 현황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집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간암면 심성리일 때 이게 건축허가를 냈더니 이게 뭐야? 그 동일한 미만의 지역으로서 여기 뭐 지목이 돼지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바로 내주겠습니다 해갖고 우리가 그때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역을 바로 짓지 않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팔으려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도로가 많아지면서 땅값이 그냥 들고 뛸 때니까. 그러니까 사놓고 건축허가는 받지 않고 그냥 한 1, 2년 있다가 팔아야 되겠다고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니까 땅값이 올라갈 때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이 되는 건 맞죠. 올라간 게 맞는데 여주시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읍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읍 미만의 지역은 사실 사조가 적용을 하지 않냐는데 읍이 됐잖아요. 읍이 됐으면 이제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도로는 건축 규정에 따라 사도법 그 밖에 관계 경영에 따라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40조 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지의 현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토계획 및 이행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외의 지역 중 동일한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자가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권자는 완화해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 완화해서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황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현황도로가 있고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현황도로가 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도 지목이 답 30번지 이 땅을 샀어요. 이것도 이 당시에 여주군에서 시로 승격이 막 됐을 때 이 땅 산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베델교회라고 지어져 있죠. 이 베델교회 땅 주인이 이 땅인데 팔은 거예요. 이 땅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검정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색깔. 이렇게 된 것이 이게 현황도로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이게 현황도로죠. 현황도로인데 지적도에 보면 31-5가 있죠. 31-5. 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을 어떻게 된다? 31-5의 사용승낙을 받아. 물론 31-1 사용승낙도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땅 주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를 사용승낙 당연히 해주죠. 그런데 31-5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31-5의 사용승낙을 뭐하라? 받아와라. 내가 이게 직접 담당자하고 만났었어요. 이게 여주시로 승격되기 전이에요. 제가 가서 이게 건축허가를 좀 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참 미련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건축허가 안 나니까 나게끔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여기 베들기에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동도로에 건축관 안적도 있고 뭐 했기 때문에 난 별로 안 어려울 거로 봤단 말이에요. 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갔어. 해준다 그러면 나한테 와 안 와? 안 오죠. 근데 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도로에 대해서 허가를 잘 받는 사람 날 찾아갖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했길 왔으면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했으면 왔을 거다는 걸 내가 진단했었어야 됐잖아. 그것도 난 모르고 나한테만 처음 온 줄 알고 나 또 찾아가서 해달라 했더니 나 보는데 아이고 사장님 한 2달 전에만 오시죠. 왜요? 한 2달 전에 이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이 된다고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이번에 내주지 말으라고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해줄 수 없고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지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거는 여주시로 승격이 됐을 때 저렇게 받은 거고 이번 거는 못 해준다고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사용승인이 요구하는 도로죠. 동도로 이용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죠. 현황도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계약께서 질의하신 우만동 30번지에 건축허가가 아닐 경우 제1항의 11일 도로 및 같은 것이 이제 이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타인 토지를 개헌할 경우 토지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 우만 동의됐죠. 도시지역이 됐죠. 아까 읍은 비도시지역이다 보니까 4m고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얼마? 6m. 6m의 도로를 확보를 해라. 이렇게 갖고 6m 도로를 확보하게끔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적이 있으나 지목이 대지로 사용승낙을 요구한 담당 공무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가 있죠. 여기 보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충청남도 아산시 공곡동이죠. 땅이 이 도로가 지목이 뭐로 됐죠? 대지로 돼 있죠. 개인 땅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거 현황도 이렇게 있죠. 현황도로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뭐라 했어? 기하께서 질의하신 건곡동 아직 건축허가 이 신청에 토지상납부에 같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사항은 건축허가 담당자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건곡동 543도 2번지인 도시지역으로 건축법 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뭐 임의 대상을 접해야 하나 아산시 공곡동 45543-22번지는 건축법상 도로하지 않아 해당 대지의 건축 허가를 위하여는 아산시 공곡동 53-22번지 건축법 사조에 따라 도로 위치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 지정돼야 하며 다만 건축법 40의 단자의 아산시 건축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를 이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의 주관이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믿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소송 합시다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유튜브 보고 왔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여기를 보면 이걸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을 이 근거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하자고 하니까 괜히 돈만 들이고 변호사 비용만 뺏기고 허가가 나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해서 이기겠느냐 해갖고 이 사람 자체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은 수강생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의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질의서를 보냈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행정소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무슨 변호사하고 뭐 동업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좀 있어서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로 돼 있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대지로 해서 이렇게 도시 지역에 동도로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게 많이 있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까 건축법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끔 되면은 이거 사도법에 의한 사도고 사도라고 하더라도 사도가 돼도 토지주가 사도로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자동으로 뭘로 보는 거예요? 사도로 보는 겁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건축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도로 관리자가 누구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 주인이 도로 관리자야, 도로 포장한 사람이 도로 관리자야. 아산시에서 이거 도로 포장하고 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지목이 대지고 땅 주인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가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누구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 도로의 이해관계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게. 땅 주인이 이해관계인에 도로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한테다가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변호사가 그 입증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법 자체가 정확하게 1-1은 2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까 얘기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완화하게 적용한다. 뭐 이렇게 이런 애매한 거를 담당자가 그 애매한 걸 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법을 들어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를 가지고 판사님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장을 판사님하고 낼 때에 민법을 가지고 해야 돼? 건축법을 갖고 해야 돼? 아니 필요한 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갖고도 해야 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갖고 소송을 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닐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무허가 건물을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을 사는 걸로 해달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서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자체를 그냥 사용수단을 하게끔 해달라고 소장을 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매입하게끔 해달라.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판사님 여기 현황 측량을 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을 받은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을 수 있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닐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 취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판결을 받았을 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장을 내서 판결문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실이득을 받는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산시 공곡동 543-22번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냐.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며 우리로서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에 도로 포장을 아산시에서 왜 했냐? 도로 관리자가 누구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땅 주인이 이해관계자냐? 그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법을 갖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왜 그 상사나 저 위에 감사한테 가서 이런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거 아니 담당 건축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니 동동동에서 허가가 났다며요. 그렇게 됐어도 담당자는 그거 갖고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상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감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 이렇게 애매한 것은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안 해줘야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확신해 있는 거를 담당하지 안 해줄 때는 그 위에 감사과에 가면 되는데 애매한 거잖아. 애매한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감사과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 법을 봤죠. 감사과에 있는 사람이 건축법상 돌아오는지 아닌지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어. 물론 시도는 해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저기 뭐 강의할 때 시도는 해보십시오. 이렇게 강의하면 내가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이길지 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법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판사님을 설득을 하느냐 할 때 나는 이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해봐라 이런 얘기지. 내가 된다 안 된다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